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요,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회담을 위해서 어제 오산기지를 출발해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북한 매체도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미국 측에서도조차 별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깜깜이 일정인 상태입니다. 비건 대표가 언제 돌아온다는 기약도 지금 보도되거나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없는데요. 안 박사님, 아니 일정이 어쩌면 이렇게 깜깜입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안, 특히 우리 정부는 당사자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북한 지역이라는 데가 워낙 통신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제한된 지역이니까 그야말로 표현하신 대로 깜깜한 지역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우리 속담에 아무리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은 대관절 누구를 만나고 있고 대충 어떤 게 논의된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조선중앙텔레비전의 5시 뉴스도 또 저녁 뉴스도 아마 전혀 이 비건의 그 어떤 접촉자들과 또 아젠다에 대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내일도 돌아올지 안 올지 모르겠고 오늘 오지는 않을 것이다. 뭐 단지 이제 뭐 업그레이드 하면서 김혁철과 카운터파트 김혁철과 하다 안 되면 뭐 김영철 그래서 양철을 만나겠지만 또 이제 경호 문제 의전 문제 하려면 또 김창선 부장도 만나야 되고 홍보 문제에서는 또 김여정도 만나야 되고 뭐 만나는 이 사람이 많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비건은 이번에 이제 실무회담으로서 거의 80~90%를 합의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에 끝날 수는 도저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비건 특별대표 현재 평양에서요 북측 협상 상대인 김혁철 전 대사를 만나서 정상회담 전에 대부분의 이견들을 좀 조율을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 작성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이 가능한데요. 2차 정상회담 전에 끝장 토론이 과연 마무리 지어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종목 실장님, 도대체 뭐를 가장 핵심 사안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그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는 9.19 남북 공동선언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거 새로울 게 없어요. 영변 핵시설 폐기는 일단은 뭐 기정사실이니까. 근데 그러면 영변 핵시설 폐기하면 상륙처럼 미국이 뭘 해줄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북한 쪽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부족하다. 그러니까 제재를 좀 해제해달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또 이 비건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만 가지고는 제재 해제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뭔가 더 내놔라. 그러면 뭐 ICBM을 폐기한다든가 ICBM 생산시설을 폐기해야 되든가 이런 얘기를 현재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아마도 공동선언문을 80~90% 작성한 다음에 나머지는 브랭크로 내버릴 겁니다. 이거는 정상 간의 타결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은 비핵화가 진전되거나 완료되기 전에는 제재 해제는 없다라고 일관되게 말을 해왔었는데요. 자, 이달 말에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분기점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회담의 성패에 있어서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으로 떠나기 직전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말인데요. 들어보시죠. We say we will not lift sanctions until denuclearization is complete. That is correct. We didn't say we won't do anything until you do everything.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래 했던 말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표, 비핵화 완료를 위한 모든 것이 실행되기 전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대북 제재가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 우리는 해제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다.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재 해제를. 지난번에 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우리 남북한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표가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통상 그 비핵화 회담할 때는 한국을 껴주지 않습니다. 미국이 껴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재 완화를 할 때 미국이 전 세계적인 제재 완화를 하지 않고 남북한 교류협력 부분만 뭔가를 제재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들어주면은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남북한 교류협력 부분, 특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가 아니겠나 이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 정도면 엄청나게 파격적인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비건이 늦어지는 이유가 단지 평양에 앉아서 이렇게 서로 대화만 나누는 게 아니라 적어도 2007년 북한이 영변의 냉각탑 폭발을 한번 직접 보여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땐 비건을 적어도 영변까지 데리고 가서 이번에 우리가 제재 완화해주면 뭐 어떤 몇 개 시설을 폭파하는 것을 직접 시연할 수도 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평양에 많이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북미 회담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달 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의 분기점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저희 탑10이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상 시나리오. 안 박사님, 가장 최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를 뛰어넘는 플러스 알파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던 핵 리스트 제출 같은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북한이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로 제재를 완화해준다. 이러면 굉장히 혁신적인 진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혁신적이고 그야말로 그것은 빅딜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북한이 핵 리스트를 지금까지 회피해 왔는데 내놓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이런 엄청난 당근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아마 이번에 평양에서는 그 문제도 논의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렵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영변 핵시설에 대한 일부 파괴라든지 또 ICBM 이 장거리 미사일을 중국에 보낸다든지 또는 뭐 강선 제강소에서 우라늄을 이제 농축하는 그런 시설도 국방성의 이제 정보기관에 탐지가 됐는데 영변 외에 어떤 핵시설들을 보여줄 수 있을런지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이 무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안 박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지금까지 버텨왔던 리스트 제출을 버텨왔던 북한이 과연 이번에 응할까. 그래서 지금 약간 현실적인 중재안을 예상을 하셨는데 바로 이겁니다. 빅딜은 아니지만 스몰 딜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ICBM을 동결,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을 없애는 또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조건, 그리고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조건 정도면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재 완화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과 북한 입장만 떼놓고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 높은 그런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결과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까 빅딜 얘기가 있었고 스몰 딜이 있는데 현재 북한이 여기서 우리가 미국과 북한 간의 논의가 되는데 현재 북한이 만들어놓은 핵탄두 대에서는 재간다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현재 미국과 북한이 빅딜을 하든 스몰 딜을 하든 북한은 잘못하면 핵보유국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현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은 바로 스몰 딜입니다. 스몰 딜이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한테 현재 북한이 ICBM마저도 동결하고 폐기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이 더 안전해졌다. 이걸 선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차 정상회담 때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ICBM 해외 반출 내지는 ICBM 제재호 시설을 이제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만약에 허용해 준다면은 종전선언을 갖다가 미중 정상과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사자간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제재 완화인데 전 세계는 제재 완화는 아니가 남북한 교련력 부분에서만 제재를 일부 완화해주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도 지금 빅딜보다는 가장 현실적인 중재안인 스몰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결과도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빅딜, 스몰딜이 다 안 될 경우에 무늬만 딜, 결국에 6.12 싱가포르, 지난해 있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처럼 북한의 조건을 먼저 선언문에 넣어줘서 이렇게 질질 끌려왔듯이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선언문으로만 남을 경우, 이거는 최악의 경우죠. 이렇게 되면 거의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파국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입장이 굉장히 약화될 겁니다. 그렇죠. 현재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2차 정상회담 하지 말라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태여 회담을 해놓고 결과가 북한의 비핵화에 실제 진전이 없는 결과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곤혹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든 뭔가 합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도 현재 제재가 계속돼서
도대체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아마 양자 간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개인적인 그런 그 정책인 입지 때문에 뭔가 합의를 할 겁니다. 그렇군요. 빅딜이든 스몰딜이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뭔가 보여줘야 하는 지금 부담감을 잔뜩 안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특히 국내 정치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이번에 성과를 내야만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In which case we will outspend and out-innovate all others by far. As part of a bold new diplomacy, we continue our historic push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Our hostages have come home. Nuclear testing has stopped, and there has not been a missile launch in more than 15 months. If I had not been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would right now, in my opinion, be in a major war with North Korea.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but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s a good one.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신 대표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호락호락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빅딜이든 스몰딜이든 뭔가 성과를 낼 것은 분명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국제사회 감시를 피해서 핵미사일 시설을 분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유엔이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요, 북한이 대화 중에도 장거리 미사일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보도를 통해 지금 확인했거든요. 이게 그동안 우리 여기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했던 그것이 지금 공식화되고 있는 것이다. 네.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협상을 할 때 핵 리스트를 내놔야 된다든지 또는 그 핵 어떤 그 무기 하나하나를 어떤 그 가격표를 책정한다든지 할 때 최대한 많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혹시나 미국의 검증이 들어올 때 또 최대한 많이 분산을 시켜놔야 혹시나 나중에 검증이 끝나고 그야말로 자신들이 또 소량이라도 핵 보유국으로 남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고, 네. 예를 들어서 신포 앞에 봉대 보일러 공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보일러 공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SLBM 잠수함을 생산하거든요. 아하.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름과 위치를 바꿔서 위장할 수가 있다. 위장을 할 수가 있는 아하. 게 북한의 시스템이죠. 자, 그런데 이건 또 어떻습니까? 이재명 차장. 예. 지금 북미 고위급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는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4.27 판문점, 지난해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과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 동맹의 문제지 어떤 그 평화협정 체계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지난해 9월달에 북한을 방북했던 정용 안보실장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평화 체결을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그렇죠. 않겠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한 번도 북한이 직접 그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이 우리에게 알렸고 우리 이제 수시통을 통해서 언론에 나온 건데, 그만큼 지금 계속 외부에서는 북한이 종전선언하고 평화체제를 요구하는 게 결국은 한미동맹을 약화시켜서 별 판흔들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체제 보장, 그것이 우리는 요구하는 거다 이런 걸 분명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공산당의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주한미군 철수 얘기 안 할 겁니다. 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평화체제가 이루어지고 네. 미국과 수교할 겁니다. 네. 야, 이제 미국과 수교해서 사이가 좋고 미국이 북한에 투자했는데 왜 미군이 있느냐? 네. 논리가 딱 나오는 겁니다. 주한미군 나가라 소리 그때 가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주한미군 철수를 반드시 요청을 할 것이다. 논리적 규걸입니다.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